스켈레톤 윤성빈 선수가 1등으로 도착한 직후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선수와 코치만 있어야 하는 통제구역에 등장해서 같이 사진을 찍은 사건과 롱패팅 사건으로 계속 논란 중이네요. 국제연맹의 회장이 직접 안내를 했다고 해명이 나왔었는데 언론사 취재진이 국제연맹의 회장과 통화를 해보니까 박영선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안내냐고 발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 박영선이가 특혜 논란을 변명하다가 개 욕먹는 중이네요. 박영선이가 통제구역에 페리아니 회장의 안내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페리아니 회장은 그런 적이 없다. 박영선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했네요. 참 웃기네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만큼 표를 의식한 행위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뒤에 있었는데 막 누가 등을 떠밀었다 하네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나 나가지 않고 장관 뒤에 있었다며 거기에 있던 누군가가 금메달을 따면 나가서 칭찬해 주려고 했다 하네요. 누가 밀었나요? 귀신이 밀었나요? 앞뒤 말이 하나도 안 맞네요. 처음에는 설날이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갔다 해놓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네요. 이왕 거짓말을 할 거면 서로 주둥아리를 좀 맞추고 하던지 사과할 거면 쿨하게 하고 말던지 해야지. 거짓말로 계속 변명하니 계속 욕을 먹는 거지요. 박영선이는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 싶어 간 거야? 그러면 굳이 사진은 왜 찍었노? 숟가락을 얹고 싶었겠지? 남이 해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다가 개망신 당한 박영선 이 여자를 우리들은 기억하십시오. 다음은 월간조선의 김동연 기자의 관련 글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 의원의 윤성빈 세레모니 동참에 대한 변명이 안 통하는 이유 3가지. 박 의원의 행동이 썰매 종목 첫 금메달까지도 위험하게 만들 여지 있어. 지난 2월 16일 설날 슬라이딩 종목인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윤 선수가 가장 빠른 타임으로 결승선에 골인했을 때 그 옆에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있었다. 이후 윤 선수의 금메달 세레모니에 동참했다. 이를 두고 어떻게 통제구역인 피니시라인에 박 의원이 들어갔냐며 국회의원의 갑질인 특혜 입장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박 의원과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는 IBSF 국제 봅슬레이 및 스켈레톤 연맹 회장의 안내로 들어갔다며 특혜 입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여론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았다. 박영선 의원의 변명이 어불성설인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 이유. 정치인이 메달리스트와 경기장 안에서 세레모니를 함께한 전례가 없다. 종목을 불문하고 메달리스트와 세레모니를 함께한 정치인은 없다.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박영선 의원이 저지른 행동이 단순 실수 차원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치 피파 월드컵 경기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팀과 함께 세레모니를 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축구 경기장 안으로 들어간 것과 같은 행동이다. 정현을 축하하려고 테니스 코트 안으로 뛰어든 정치인도 없다. 이는 축구나 테니스뿐 아니라 동일한 슬라이딩 종목, 썰매 종목에서조차 전례를 찾을 수 없다. 그동안 열려온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확정지은 선수가 피니시 라인에서 해당 국가 정치인과 세러모니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특히나 스포츠의 장에서 정치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규정상 올림픽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IOC가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어떨까? 과거 우리나라의 박정우 축구선수가 2012 런던 올림픽에서 축구 경기 이후 독도 세러머니를 펼쳤다. 그 뒤 박정우 선수는 IOC로부터 메달이 박탈된 전례가 있다. IOC는 해당 행위를 정치적이라고 봤다. 따라서 이번 박영선 의원의 세러모니는 자칫 윤성빈 선수가 처음으로 썰매 종목에서 따낸 금메달까지도 위협하는 몰상식한 처사다. 두 번째 이유. IBSF 국제 봅슬레이 및 스켈레톤 연맹 회장의 안내로 들어갔다. 스포츠 연맹 고위직은 대부분이 선수 출신이다. IBSF 회장인 이보 페리아니 역시
전직 봅슬레이 선수 출신이다. 연맹의 고위직은 선수 시절의 경험을 통해 해당 장소에 진입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자신이 들어가면 주변에서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의 기량에 얼마든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영선 의원이 나온 사진을 보면 그 어디에도 안내를 해줬다는 이보 페리아니 IBSF 회장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또한 스포츠연맹 고위직이라고 할지라도 피니시 라인과 같은 제한구역은 그냥 들어갈 수 없다. 고위직은 보통 모든 구역을 들어갈 수 있는 올패스 에드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한구역만큼은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조치를 받으려면 해당 종목의 총괄 담당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한구역에 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에드카드 이외에 별도의 표식을 준다. 가령 팔에 차는 완장이다. 천으로 된 완장에 튀는 색상을 입혀서 해당 인원은 경기 운영을 위해 출입이 별도로 승인되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아무리 올패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구역만큼은 출입이 불가하다. 즉 스포츠연맹의 회장은 물론이고 IOC 위원장이 오더라도 별도의 승인과 표식을 받는 게 원칙이다. 최근 지상파 방송사 SBS가 페리아니 회장과의 인터뷰를 진행. 이보 페리아니 회장은 박영선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말해 회장이 박영선을 안내해줬다는 말은 거짓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기자는 봅슬레이의 피니시라인과 같은 제한구역에 들어간 경험이 있다. 2014년 소치올림픽 때다. 기자는 당시 모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들어갔으며 해당 경험을 통해 이번 박영선 의원의 특혜 입장이 왜 특혜인지 설명할 수 있다. 일단 에드카드라는 것은 어크레디테이션의 준말로 출입 승인 카드라를 의미한다. 이 카드는 보통 프린트로 인쇄된 것을 코팅한 뒤 목에 건다. 올림픽 기간 중 경기시설 어디를 가더라도 해당 카드를 목에 걸고 있어야 한다. 이 카드는 심지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목에 걸고 다닌다. 올림픽 기간 중 이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한 국가의 불법 체류자와 같다. 그런데 박영선 의원과 함께 한반도기를 가슴에 붙이고 입장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목에 에드카드를 걸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별도의 표식인 완장도 착용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외투의 지퍼를 개방한 채로 서 있었는데 목에 건 방한용 머플러만 있을 뿐 에드카드는 보이지 않았다. 이상은 월간조선 김동연 기자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선이가 입었던 흰색의 롱패딩 논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국계들의 평창 단복 롱패딩이 구설에 올랐는데 역시 박영선이가 중심이군요. 일부 국계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팀 선수들의 단복 중 하나인 롱패딩을 입었다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일반인이 구하기 힘든 패딩을 국계들이 손쉽게 구해 입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단체로 패딩을 받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올림픽 후 반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교문위 소속 의원 28명 전원은 평창올림픽 개막 전 대한체육회로부터 패딩을 받았습니다. 민주평화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롱패딩 논란을 언급하면서 폐막식 이후에 반납하려고 한다며 다른 교문위원들과도 함께 반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하군요. 그렇지만 김진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윤성빈 특혜 응원 논란을 언급하면서 그날 해맑게 웃으며 멋진 롱패딩을 입은 사진을 찍었더라. 어디서 난 것인가라며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영선 의원은 롱패딩이 어디서 났느냐는 말에 동료 의원이 평창 날씨가 춥다며 져서 입었다고 하는데 이번 일이 있기도 한참 전에도 그걸 입고 서울 시내를 활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박영선이가 롱패딩을 입은 사진을 함께 게시하면서 2월 4일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앞 걷기대회 사진이라면서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 법이라고 말했군요. 박영선의 거짓말이 다 들통이 났군요.
박영선은 정계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SNS TV 구독자 여러분. 구독자 수 6만 4천 정도인 SNS TV가 편집 방송은 가능하나? 실시간 방송이 당분간 정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구독자 수 1만 2천 명 정도인 안중규 TV로만 실시간 방송을 하니 안중규 TV가 SNS TV처럼 영향력이 크도록 안중규 TV에 구독을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번 올림픽에서 사고를 친 박영선 의원을 질타하는 관련 영상을 보겠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이번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던 일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한 즉각적으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죄명이 무려 4가지나 됩니다. 여러분, 업무 방해, 직권남용, 위계 위력으로 거기 들어간 것, 공무원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 거기다 건조물 침입까지 되고요. 김영란법 위반까지 됩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해가지고 가서 그런 데나 뭐 얼굴을 들이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게 다 위계 위력인 거예요. 맨날 적폐청산 뭐 수사해가지고 우리 잡아가고 하는 게 직무유기 직권남용이에요.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 게스트 초청 패스요? 그건 또 뭡니까? 저도 개최지 강원도 지역구 두고 있는데 그런 거 구경도 해본 적 없습니다. 예? 그 스켈리톤 관중석에 들어가는 데만도 1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대단하신 의원님은 무슨 게스트 패스인가 해가지고 그거는 하루 종일 달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그날 그 해맑게 웃으면서 사진 찍었는데 아주 멋진 롱 패딩을 입고 있더군요. 그것도 무슨 국가대표나 관계자 감독 정도 돼야지 입을 수 있는 거랍니다. 그건 또 어디서 난 거예요? 그것도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설날 아침에 비인기 종목에 사람들이 없을까 봐 응원해 주기 위해서 갔다? 참. 윤성빈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알만한 분들은 그날 어떻게든지 금메달을 따야지 다 이러면서 가슴 졸이고 갔습니다. 설날 아침부터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을 때 TV에 얼굴 한 번 더 나오겠다고 그것도 서울시장 나오겠다는 분이 그렇게 출입 금지 구역을 밀고 들어간 겁니다. 올림픽 선수가 금을 밟으면 실격되죠? 이런 정치인도 실격돼야 합니다. 아웃입니다.